자, 페이지 223페이지. 자, 내신 만점 문제 전자기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호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자속 변화, 자기력 선속의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흐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자기유도. 그래서 이 전자기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따지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렌츠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크기 따진다라고 하면 유도 기전력 크기가 곧 유도 전류의 크기죠. 그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을 하는데 사람 이름은 굳이 안 외워도 문제 푸는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지금 현재 N극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가는 보이지 않지만 이 N극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력선이 나올 거야. 나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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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시고. 맞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코일은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기력 선속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으로 자기력 선속이 5개, 3개,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럼 줄어든 만큼 요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내부에서 요 오른쪽 자기력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부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무슨 쪽이 돼야 돼? N극이 돼야 되고 이쪽이 S극이 돼야 되죠. 왜? N극은 나가고 S극은 쏙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N극, S극 되려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흘러면 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스몰 B가 되는 거고, 여기가 N극 됐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N극, S극 되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S극이 N극을 못 가게 막는 거야. 이거 무슨 힘? 인력. 항상 운동을 방해하는 쪽으로 전자기유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자, 검육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B. 나치판에 N극이 가리키는 거라고 돼 있죠? 동쪽. 정답은 B동이. B동이 어디 있어? 4번. 자, 그 다음은 4번입니다. 자, 코일 위에서 동일한 막대 자석을 떨어뜨렸다라고 했어요. 야, 떨어뜨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되죠. 근데 보존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플러스 전기 에너지도 증가하죠. 그렇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왜?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게 생겨버렸거든. 그렇죠? 그 다음 니네 알죠? H하고 EH가 있어요. 그러면 떨어지는 높이가 H하고 EH야. 우린 기준이 여기입니다. 여기 코일. 됐어? 여기였을 때 높이 차가 1대2야. 그럼 속력 차이입니다. 다 까먹었어. 높이 차가 1대2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차도 1대2죠. 그럼 운동 에너지 차이도 1대2가 될 거야. 그렇지? 맞아? 지금 현재 이 코일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코일 없다고. 그러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1대1,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1대2, 속력은 1대 루트 2.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외워도 되죠? 밑에 자유낙하하는 운동은 밑에 속력이 V는 루트 2GH. H가 1대2니까 다 속력은 당연히 1대 루트 2배. 맞아?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얘가 내려올수록 얘보단 얘가 더 빠르게 내려온다라는 거고, 얘가 내려오나 내려오지 마. 내려오지 말라니까 내려오지 말란게 뭐가 생긴다? 전부 자기력이 생길 것이다. 그때 이 자기력이 제일 큰 게 1등, 2등, 3등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요때 유도 기전력이 크면 유도 전류가 커서 방해를 많이 하겠죠?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는 0보다 작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맞아? 얘는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인데 여기서 N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1대 1대 2로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요 N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그 다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떨어졌기 때문에 생긴 거지. 떨어질 때 시간에 따라 바로 자속 변화인데, 시간에 따라 자속 변화가 큰 녀석은 빠르게 속도가 바뀌는 거. 이 새끼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비교하면 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얘가 크기 때문에 얘보단 얘가 클 거야. 유도 전류가. 그 다음 얘하고 비교하면 이 시간에 따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똑같지만 가문수가 1대2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요, 다낙가가 됩니다. 다낙가? 다 까먹었다. 다낙가 그 있잖아, 그 부캐로 나와가지고 다낙가 뭐라? 529 날에 하고 맨날 했더니, 근데 하도 요새 또 한참 나오다가 안 나오니까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내 기억력이란. 자, 그럼 현재 전부 N극, N극, N극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뭐가 돼? N극. 여기도 N극, 여기도 N극 되고 전부 청력이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니까 동일한 두 금속고리 A, B 사이에 막대 자석을 일정한 속력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치? 그럼 B 입장에서는 멀어지는 거고요. A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거야.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는 쏙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생기겠죠. 근데 전부 자기력선이 감소하고 있고요. 여기는 쭉 나오는 자기력선이 생길 거야. 나오는 자기력선. 나오는 자기력선. 얘 입장에서는 나오는 자기력선이 늘어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왼쪽에서는요. 원래 얘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하나만 잊고 있었다가 하나만 통과했다가 얘가 왼쪽으로 가면서 3개, 5개, 7개. 아, 왼쪽 자기력선이 증가해. 나 그거 싫다니까. 그래서 요 내부에서는 오른쪽 자기력선이 생겨야겠지. 맞아요? 됐니?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흐를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잘 봐라. 여기 보시면은요. 점선 기준으로 해서 점선에 요 테두리 있지. 테두리가 점선을 표현됐니 안 됐니? 안 됐지. 잘 봐. 여기 테두리인데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거죠. 그다음 점선이 있고 테두리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가 유구한이지. 그렇지? 그래서 안쪽 바깥쪽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끼를 못 오게끔 하겠죠.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 여기는 S극 돼서 이 녀석이 얘를 못 오게끔 밉니다. 됐죠? 자, 그다음 오른쪽 거 한번 볼게. 오른쪽 거 보면은요. 오른쪽 건 B입니다. 얘가 멀어지면서 왼쪽 자기력선이 처음에 7개라 가자. 5개, 3개, 하나 줄죠. 그래서 이 내부에는 이렇게 생기겠지. 내부에 있는 자기력선. 그것도 역시 여기 바깥쪽, 여기 안쪽이에요. 되니? 그래서 얘도 이렇게 흐를 거야. 그래서 얘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돼서 이 녀석이 얘를 잡아당기게 돼. 힘은 똑같네요. 됐지? 대신에 가까운 녀석이 A보다 B에 더 가까이 있으니까 유도전류는 이게 좀 더 크게 있죠. 됐지? 자, A하고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같다? 맞습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되죠. 뭐니까? 자, 그다음 A와 B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디귿 4번. 왜? 내가 뭐 틀렸어? 맞잖아. 이거. N. 얘는 여기가 이렇게 맞잖아. 뭐가? 여기가 N구. 잠깐만 N구.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병신. 병신. 이거다 이거. 잘못했다. 저기 반대다. 디귿이네요. 2번입니다. 어이! 이거지 이거. 이거. sorry. 이거요. 자, 3번. 자, 코일의 검유계를 연결합니다. 그럼 검유계 눈금이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자. 왼쪽 가면 마이너스야. 오른쪽으로 각도가 만약 30도인데 왼쪽은 15도야? 그러면 뭐야? 전류세기도 30도가 15도보다 크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검유계를 통해서 교류 전류의 방향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각도를 통해서 세기 이런 걸 비교할 수 있는데 검유계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야? 유도 전류가 세야 돼. 유도 전류가 세기 위해선 조건이 뭐다? 시간당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크면 되겠죠. 됐죠? 그러기 위해선 세 가지 쓰세요. 이게 바로 추억의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이죠. 가문수를 많게. 그치? 그 다음 자 막대 자석의 속도를 빠르게. 아니면 코일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여도 되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돼. 코일과 막대 자석의 상대 속도를 빠르게. 됐습니까? 아니면 자석을 여러 개 또는 강하게. 3개 쓰시면 돼요. 자, 5번입니다. 자, 빗면을 따라 내려왔다라고 해서 빗면을 따라 여기 쭉 내려오면 여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다고 치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 변한 후 그 에너지가 쭉 운동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많은 운동 에너지가 이 새끼 때문에 먼저 감소. 그래서 처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 10, 9, 8, 7, 6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6부터 또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치? 5, 4, 3, 2, 1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A 있는 애가 전부 이거 유도 기전력도 크고 그치? 이걸 V1이라고 하자.
1등 유도 기전력도 V1, 유도 전류도 그래서 V1, I1. 그 다음 속도도 V1. 됐죠? 그 다음 여기는요. V2, I2, 속도도 V2. 너네 그거 알지? 이거 원래 정자체로 쓰고 로마체로 쓰고 이탈릭체로 쓰는 거야. 근데 내가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현재 이제 전류 방향 한번 볼게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을 보면은 이 N극이 다가오니까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야 되죠. 여기 A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라고 하면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현재 얘는 왼쪽으로 흘러갈 거야. 그래서 못 오게끔 이쪽으로 밀겠지. 근데 이번에는요. 여기 B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 S극이 되니까 여기를 N극 만들고 여기 S극 만들면 되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테고 역시 힘은 왼쪽으로 흐릅니다. 됐죠? 자 그럼 1번. 자 A하고 B를 지날 때 서로 같은 거 유도절의 방향은 반대죠. 반대. 그 다음 저항에 흐르는 유도절의 세기라고 했어. A가 B보다 큽니다. 코일의 작용하고 코일이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얘는 청력이고 얘는 인력이야. 그래서 반대? 아니죠. 전부 어느 쪽? 왼쪽이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힘의 종류는 다르지만 힘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넘겨. 자 6번입니다. 이런 건 문제 잘 읽어라. 뭐라고? 문제 잘 읽어. 문제만 잘 읽으면 돼요. 자 현재 P점은 위에요 아래? 아래지. P점의 아래를 지나는 순간 A야. 됐죠? 그러면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렀으면 위에가 N, 아래가 S야. 맞아요? 그러면 요걸 써보면은요. 위에다가 N이라고 쓰고 아래에다가 S라고 썼으면 이 자식이 무슨 극? N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 다음에 여기가 S극.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녀석이 못 내려가게 잡아 당긴 거야. 운동을 방해하는 쪽. 됐죠? 이게 어디야? P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여기 위에 있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S극이 내려오네? 그러면 여기는 S, N이 돼서 못 내려오게 청력이 존재하겠죠. 그치? 그러면 요건 NS였을 때 A라면 여기는 SN이니까 반대 방향. 됐죠? 반대 방향으로 유도 조절을 흘러야 돼. 자석의 윗면의 자극의 종류라고 했으니까 N극이죠. 정답은 N극입니다. 자, 9번입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있는 A점이 무조건 뭐든지 다 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여기 있는 저항체가 달려있는 이 솔레로이드를 보면 가문수가 얘가 훨씬 더 많죠? 됐지? 그래서 여기서 얘를 밀어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왜? 여기가 유도전류가 더 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한번 봅시다. 자 가와 나에서 A를 지나는 순간이라고 돼 있어. 자석의 속력이 같다고 할 때 A에서 자석이 코일로부터 받는 자기력의 크기와 B에서의 자석의 속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력의 크기 전부 왜 왼쪽으로 받고 여기도 왼쪽으로 받아. 그런데 얘는 가문수가 더 많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더 세게 나올 거야. 맞아? 유도 전류가 세게 나오니까 더 많이 방해하겠죠. 됐지? 그래서 자기력의 크기는요. 가보다 나가 더 클 겁니다. 일단 가보다 나가 더 큰 거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자석의 속력은요. 얘기는 조금 방해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방해하겠죠. 얘기 많이 방해했으니까 많이 뚝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긴 좀 빠르고 여긴 느립니다. 됐어? 빠른 거 느린 거. 그래서 자석의 속력은 누가 되길까? 가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7번. 7번의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예요. 맞아요? 되니? 기울기 뭐니? 기울기 뭐야? 기울기 뭐야?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 기울기. 기울기는 속도죠. 그럼 뭐의 속도? 자석은 가만히 있고 요 원형 도선이 왔다 갔다 하는 속도야. 그때 이걸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A에서 B로 오네. A에서 B로 오면 접근. B에서 A로 가네. 후퇴.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는요. 시간에 따라 위치 변화죠. 그치? 그래서 속도입니다. 그래서 속도야 속도. 근데 이 속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 똑같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하고 똑같았냐라고 한다면 이 자식이 시간에 따른 바로 자속 변화야. 맞아요?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볼게. 자 요것은 똑같아요.
위치 변화는 똑같거든? 위치 변화 똑같잖아. 됐죠? 그런데 얘는 2초 걸리고 얘는 1초 걸렸어. 그럼 시간 비율이 몇 대면? 2대 1. 그럼 속도 변화는 몇 대면? 1대 1. 그럼 여기를 우리가 V라고 한다면 여기는 2V가 돼. 됐어? 그 정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간에 따라 자속 변화가 1대 2라는 걸 찾았어. 대신에 A에서 B로 오면 오는 거야, 뭐는 거야? 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오는 거야. 그럼 오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자기력선이 A 위치에선 하나만 있었다면 내려오니까 3개, 그치? 5개, 7개 그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아우 개 짜증나. 맞아? 위쪽으로 가는 걸 내가 막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자기력선이 생기게끔 바로 아래쪽이 N극, 위쪽이 S극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됩니다. 그럼 여기 아래가 N극 되면 이렇게 흘러야 되죠.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게 어느 구간이야? 이 구간입니다. 됐어? 그러면 여기는 자수 변화가 없으니까 0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번엔 올라가는 거죠. 빨간색으로 합시다. 올라가는 겁니다. B에서 A는 올라가는 거. 그럼 여기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전류가 반대로 흘러야 되지.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당연히 가까워질 때하고 멀어질 때는 서로 반대니까 전류가 반대가 됐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반시계라고 한다면 이거 시계구나. 이게 시계라고 한다면 얘는 반시계. 얘는 반시계. 됐죠? 자, 그러면 1초, 3초, 5초일 순간 원형 도선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라고 했으니까 시간당 자속 변화는 1대 2라고 했죠? 누가 제일 커요? 여기. 됐어?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꼴찌. 5, 1, 3. 5, 1, 3.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 2대 1대 빵이죠. 정답 4번. 됐니? 자, 8번입니다. 자, 용철이 매달린 자석을 고정된 코일 위에서 바로 위에서 가만히 놓았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너네 알 거야. 얘 이거 없으면 뭐 합니까? 단진동하지. 몰라? 평형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로 위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래로 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여기에 자기력이 있지. 그러면 얘는 내려올 때 못 내려오게 막을 거고, 그치?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막을 거야. 그러면 여기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지 않아. 현재 여기에는요 원래 원칙적으로 중, 운, 탄, 그래서 운탄중 기억나지? 운탄중 이 세 가지가 전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력, 몹쓸 녀석이 들어가 있어. 여기에 운동 에너지 일부를 얘가 뿌려간단 말이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손실돼요. 되니? 자, 자석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N극이 올라가니까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S.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N극. 그쵸?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요거는 스몰 B네요. 그쵸? 맞네요. 자석의 진폭은 코일에 없을 때보다 더 빠르게 감소해야겠죠. 됐죠? 방해를 많이 하니까 자, 위로 올라갈 때는 못 올라가게 막겠죠. 잠시만. 이거 잠깐만. 진폭은 얘가 올라간다고 칠게. 얘가 올라가면은 그치?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래쪽으로 중력만 존재하고 탄성력이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못 올라가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죠.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 그 다음 내려올 때는요. 내려올 때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중력에 위쪽으로 탄성력만 존재하거든. 그치? 근데 이 위쪽 방향으로 또 뭐가 존재해? 자기력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천천히 감소하는 거 맞겠고. 됐죠? 자, 그다음 자석이 운동하는 동안 코일은 자석이 운동하는 방향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존재한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맞아요. 5번.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니은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적으로 올라간다고 치지. 올라간다고. 얘가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 자석의 위쪽으로 뭐? 탄성력, 아래쪽으로 뭐? 중력.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 요게 크니까 최고점에서 0V 0이 될 때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얘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자기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탄성력하고 중력이었는데
탄성력 빼기 중력 빼기 자기력이 되니까 힘이 작아. 힘이 작으니까 당연히 천천히 올라가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균일한 자기장 아래에서 위니까 여기가 무슨 극? N극. 그러면 저기 어딘가 S극이 있는데 S극 표현 안 해도 상관없어. 어차피 N극에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올라가는 거 맞아요. 됐죠? 자, 그런 다음 지금 현재 원형도선을 통과한 직후라고 했는데 한 놈은 강이고요. 한 놈은 반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쪽이 어디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건 없지. 나다는 외부 자기장이 없는 곳에서 가에 통과한 직후의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거 없네. 아, 여기 써 있구나. 강이라고. 강.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반. 써 있군요. 강하고 반이에요. 그럼 강자성체는요. 외부 자기장과 똑같은 방향이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나가고 나가니까 N극, 여기는 S극. 같은 방향. 그 다음 여기는요. 들어가고 나가니까 반자성체는 반대로 S, N. 자, 그 다음 이 새끼를 이쪽으로 가져가면 자기하를 유지를 못하죠. 여긴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반자성체는 그렇지만 강자성체는 자기하를 유지하죠. 아래가 S고 위에가 N이네. 됐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유도 전류가 발생해요. 여기 있을 때고 여기 있을 때는 반대예요. 자, 지금 요 현재 이 그림을 그리면 여기 N극이고 여기 S극이 되니까 위에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극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현재 여기 있는 게. 됐어? 자, 1번. 가에서 A하고 B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죠. 나에서 도선에는 유도전류 흐릅니다. 그 다음 다에서 도선에는 안 흐르죠. 왜? 자기가 유지를 안 하니까. 정답은 니은 하나. 2번. 넘겨. 자, 11번. 11번 문제에서 아이고 좀 더 올려야겠네. 옆댕구리가 조금 못 들었네요. 자, 11번 문제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같은 게 있고 다른 게 있어. 같은 건 뭐니? 안 바뀌는 거. 면적 안 바뀌지. 바뀌는 건 뭐야? 자기장 3개 바뀌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다 써볼게요.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야. 근데 마이너스는 신경 끄시고요. N은 무조건 한 번이죠. 얘 몇 번? 한 번. 그럼 우리는 뭐만 보면 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그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사실 델타 T분의 델타 BS로 그 계산할 수 있어. 그럼 여기서 바뀌는 게 뭐가 바뀌는 거야? 면적은 안 바뀌고 자기장 3개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쓰겠네.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됐죠? 그래서 요 녀석은 일정하고 요 녀석만 바뀌는데 이 녀석이 바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비례한다. 유도기전력, 유도전력. 자, 그래서 기울기 없으니까 0이죠.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2분의 2죠. 2분의 2잖아. 그럼 플러스 1. 얘는 뭐야? 2분의 3이죠. 마이너스 1.5. 됐죠? 귀찮으면 2대 3으로 쓰자. 여기 얼마라고? 플러스 2 마이너스 3. 어차피 시간은 똑같으니까. 됐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전류는 2대 3이야. 유도기전력이 2대 3이니까. 기울기가 유도기전력. 그 다음 여기하고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얘는 증가하는 거, 얘는 감소하는 거니까 유도전류는 무조건 반대. 만약 유도전류의 방향을 물어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얘는 봐봐. 들어가는 게 세지는 거지. 그럼 뭐하고 똑같아? 들들반. 반식이에요. 그럼 여기 뭐가 되겠어? 무조건 C게이가 되는 거죠. 끝났지? 이런 거에 오른나사 안 씁니다. 머릿속으로 풀어요. 자, 그다음 0에서 1초까지는 유도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습니다. 유도전류의 세기는 4초일 때는 요점은 요 기울기.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3, 여기는 3. 2초일 때는 여기 요 기울기 2. 3대 2. 맞네요. 그래서 3대 2야.
3땡 대 2. 요도들의 방향은 2초하고 4초일 때가 서로 반대? 맞네. 정답은 5번. 할만하죠? 자, 13번 문제 볼게요. 여기 지울게. 자, 얘 원리 원칙적으로 먼저 풀고요. 필기는 하지 마. 원리 원칙적으로 푸는 건 필기하지 마. 왜? 그 방법 안 쓸 거니까. 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잘 봐.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쓱 가고 있죠. 분명히 얘네들이 오른쪽으로 갈 때 뭐라고 나오냐면 보통은 등속으로 갑니다. 됐어? 보통은 등속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1영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여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잘 봐. 얘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이게 첫 번째. 그지? 그 다음 요 안에 있을 경우가 있을 거야. 요 안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져? 균일자기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 다음 또 얘가 여기로 갔을 때가 있을 테고 또 여기 안에서 있을 때는 관심 없어.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테고 마지막에 또 요 안에 있을 때는 관심 없고 그 다음 또 얘가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 그래서 우리는 총 하나, 둘, 셋, 네 구간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 네 구간에서 조심할 거 겹치는 구간만 들어가야 돼. 이 면적에 겹치는 구간만. 알겠니? 자, 그러면 첫 번째 구간부터 보자. 이 첫 번째 구간은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지. 그럼 요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 나오는 거 좋아 싫어? 싫어잉. 그치? 나오는 게 싫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는요. 나오는 자기장을 막기 위해서 요게 생길 거야. 요게 이쪽 방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걸 얘기하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두 가지입니다. 나오는 건 감소하고 대신에 들어가는 게 증가하죠. 근데 내가 이거 얘기했지.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 됐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x가 증가한다. 이렇게 잡아도 되지. 그 다음 자기장 세기가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는 요 앞에 숫자 1 이런 것들이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는 결국 2x가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럼 2x가 증가하니까 여기에 내부에는 요게 생기겠네. 됐어? 그래서 얘는 요렇게 를 되고요. 그 다음 얘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였잖아. 하나, 1. 얘는 2개, 전류 3개면 1대2. 이건 필기하지 말라고 했어. 원리 원칙적으로 푸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구간 얘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하나 감소하고 또 오른쪽에서 2x가 증가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뻔하죠 번데기. 얘는 1 마이너스 1 똥꼬. 얘는 플러스 2 똥꼬. 맞아? 됐어? 그럼 뭐가 나오겠어? 얘네들 합하면 플러스 1 x가 증가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요 내부에서는 뭐가 나와요? 역시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고 반시계 방향이고 그 다음 여기가 아까 2였으면 여기 전류는 1이죠. 됐죠? 요 앞에 1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2x가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니까 요 내부는 x가 생길 테고 x가 생기니까 당연히 시계 방향일 테고 시계 방향인데 앞에가 2니까 전류 세기는 2. 됐습니까? 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1대 자 이거 봐봐. 시계를 플러스로 잡을까 마이너스 잡을까? 아무거나 잡아. 얘를 플러스 잡게. 그럼 플러스 1이면 여기 뭐가 돼?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플러스 2가 나와야지. 맞아? 됐니?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거야. 그럼 저기다 2번이겠네. 그치? 이렇게 푸는 거거든? 근데 누가 이렇게 풀어? 내가 이렇게 풀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걸 본 거야. 아연 씨.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잘 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요 경계 1만 따로. 이 녀석이 2만 따로. 이 녀석이 3만 따로. 각각 들어갈 때 나올 때 각각 하나씩 계산하면 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여기는 뭡니까? 들어갈 때 나오는 녀석이 증가하지. 맞아? 그럼 이건 뭐야? 들들 반의 반대죠. 들라 시가 되겠죠. 그렇지? 이건 시계 방향. 그럼 시계 방향을 내가 편의상 플러스 i라고 놓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i라고 놓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고리의 시계 방향이 플러스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맞아. 만약 이게 이런 말이 없으면 니들이 임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치? 만약 반시계다라고 했으면 반시계가 플러스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로 잡아야 돼. 그리고 들어갈 때고 나올 때는 항상 반대로 작용하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i야? 그럼 여기 뭐야? 마이너스 i.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요 새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어차피 유도 기전력은요. V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건 마이너스 BL V입니다. 블라보야. 그래서 안 바뀌는 게 뭡니까? V 안 바뀌고요. L도 안 바뀌었어요. 여기서 L은 뭘까요? 접촉, 들어가는, 걸치는 넓이야.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갑자기 이 녀석이 이렇게 줄어들었어. 요 이 투구역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어. 반으로. 그러면 이거 2분의 1로 줄여야 돼. 알겠어? 속도가 갑자기 3배로 늘어났어. 그럼 곱하기 3 해줘야 돼. 그 다음 지금 바뀌는 거는 오로지 B만 바뀌는 거죠. 됐어? 지금 현재 BL하고 V는 얘 안 바뀌었습니다. 1대1. V도 1대1 똑같아요. 됐죠?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이어서 플러스 I, 마이너스 I. 맞죠?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은 들들반이네? 맞죠? 그럼 들들반이니까 들어갈 때 마이너스 I, 나올 때 플러스 I. 됐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들들반이죠. 근데 들들반인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무슨 문제? 여기가 마이너스 2b이기 때문에 2배야. 이 녀석들보다 2배니까 마이너스 2i. 됐어?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플러스 2i.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더해. 그럼 여기는 플러스 1.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i.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i. 그치? 됐냐?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거죠. 찍는 방법도 알려줄까? 찍는 거. 찍는 거. 자, 뭔지 모르겠는데 찍을 때 이렇게 찍으세요. 어차피 이렇게 스쳐 지나가잖아. 스쳐 지나갈 때 저기 있는 합성 전류의 합 얼마야? 합성 전류의 합 얼마야? 합성 전류의 합 얼마야? 다 더해봐. 다 더해봐. 이 합성 전류 얘네들 다 더해보라고. 0 나오지? 그럼 0이 나온 거 찍으면 돼. 됐어? 0 나오는 거 찍으면 돼. 잘 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안 되네. 이건 되죠. 플러스 1, 마이너스 1, 없어지고 사라지고 사라지고 일단 확률. 됐지? 못 풀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찍으라도 하는 거야. 영준이 눈빛이 반쪽반쪽한데? 안 되는 것도 있어. 됐니? 자, 그 다음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거 되네? 이거 안 되지. 그렇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고 이거 2번은 4번이구나. 이제 잘 찍어야지. 확률 50%. 확률을 줄였어. 됐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찍는 거야. 맞죠? 찍어야지. 그럼 나 같으면 뭐야? 처음만 찾겠다. 처음만 찾으면 게임 끝난다. 그치?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야, 그렇게 풀지 마. 어때요? 그치? 자, 그 다음 A는 들어가잖아. 들어가. 그 다음 얘는 나와. 얘는 자속이 증가. 증가를 반대. 자속이 감소, 자속 반대. 얘는 뭐야? 일정. 자속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얘는 유도 전류가 안 흘러요. 그래서 그 정답은 A, B가 됩니다. 3번. 됐죠? 자, 그 다음 14번. 가는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철입니다. 철 누구죠? 강자성체죠. 됐죠? 자, 그러면 위쪽으로 하여 뭐 어떻게 했더니 도선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겼다. 그럼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새끼를 못 오게끔 막았다는 얘기잖아. 청력. 그러면 요 P가 무슨 극이 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래가 N극이고 위에가 S극. 너 S구나. 여기 S구나. 그럼 여기가 N극이구나. 철은 강자 상태니까 외부 자기장이 같은 방향.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류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끝났죠? 자, 막대가자성 자성의 종류는 강자성이고요. A는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플러스죠. 속도도 죽겠네. 속질이 형! 사촌이 땅을 샀나? 그거 배가 아픈 거죠? 자, 15번. 자, LED가 나왔습니다. LED 뭐야? 라이트 이미션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얘도 다이오드야. 발광 다이오드도. 그렇기 때문에 얘 순방향, 육방향 따져 안 따져? 따져요. 순방향이 뭡니까? P형은 플러스에, N형은 마이너스에.
앞으로 계속 나와요. 이제 뒷부분을 가면 뭐가 나와? 광다이오드가 나옵니다. 태양전지 3단원에서. 자, 그래서 전기가 흘렀네. 전기가 흐르려면 자 보자. S극이 멀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못 가게 막아야 되니까 N극 S극이 돼야 돼. 맞아요?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죠. 전류가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갈 겁니다. 맞아요? 됐니? 그러면 현재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가면 봐봐. 전류가 여기 흐르는 이쪽이 여기가 P형이 되고 여기가 N형이 돼야지 P형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 요 내부에서는요.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자유전자가 뭐합니까? 서로 만나지. 여기 있던 애가 전도띠에서 쭉 내려오죠.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 뭐가 나와? 빛이 나오는 거죠. 아니 에너지 띠 간격만큼. 그렇죠? 띠 간격만큼은 에너지가 빛이 나오게 되는 거고 저 빛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띠 간격이 크다. 그래서 파란 계열이 크다라고 했어. 그리고 또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지마가 아니라 기억하셔야 돼.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자, 뭐가 있어? 아무리 전압을 높여도 빛세기만 증가할 뿐 다른 색깔로 바뀌지 않는다. 자, A는 B형이다. 맞아요. B에서는 주로 자유전자가 전류를 흘게 해. 맞죠? 얘는 14 더하기 13이고 얘는 14 더하기 15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석을 아래로 움직이면 LED에서 빛이 나오지 않는다. 아래로 움직이면 여기 SN이 돼. 그럼 역방향이 돼요. 빛 안 나오는 거 맞죠? 정답은 5번. 18번입니다. 자, 똑같은 위치에 있는 자석이 있는데 얘는 무슨 운동해? 자유낙하 운동. 얘는 무슨 운동합니까? 자유낙하 운동을 못하죠? 왜? 아래쪽 중력의 반대쪽으로 뭐가 존재해? 청력이 존재해서. 됐습니까? 그때 이 구리관은 뭐야? 금속이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 유도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근데 유도전류가 원칙적으로 뭐 이렇게 흐르건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이거 조금이라도 갈라져도 전기 흐른다고 해서 안 흐른다고 해서 흐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여기다가 틈을 잡고 이걸 핀 다음에 빗면으로 만들어고 그 다음 그 위에다 사성 놓으면 이 빗면에서의 물체 운동처럼 얘가 내려오냐? 아니 절대 그렇게 내려오지 않아. 그래서 그 다음 이 새끼가 여기 있다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온다고 쳐.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 내려와서 가까워지면 자기력이 점점 커지. 그치? 그러면 자 R자임 시그마 F는 중력은 똑같지 일정하지. 빼기 자기력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자기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얘는 감소. 됐죠? 됐냐? 자 그러면 보자. 유도전류가 발생하는 건 나죠.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에 속력은 가에서가 나에서 빠르다. 왜? 가는 방해를 안 받았고 나는 방해를 받았으니까. 자석이 바닥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길다. 방해를 받았으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16번. 16번은요. 직선도선에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네. 그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직선도선 주변에는 원형 자기장이 생기죠. 응. 그치? 그래서 요 원형 코일에는 요 자기장이 있을 거야. 근데 현재 이 상태에서 아무 짓도 안 하잖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얘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또는 얘만 왔다리 갔다리 서로 상대 운동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속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유도전류가 그때 흐를 겁니다. 현재는 안 흘러요.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원형 도선에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럼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게 처음이고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요.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X가 생긴다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 X가 왜 생겼느냐라는 거 써보자. 첫 번째 가능성 1번 X가 감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맞잖아. 그치? 근데 X가 감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야? 아! 나오는 게 증가하는 거. 우리는 원래부터 나왔으니까 이걸로 해석해야지. 이게 아니라.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증가해서 그래. 잠깐만. 시계 방향이지. 맞네. 자, 그래서 현재 요 새끼가 나와야 돼. 그럼 나오려면 방법이 뭐가 있어? 방법이 뭐가 있어? 자, 요게 나오는 게 증가하려면 첫 번째 이 새끼 올라가면 되겠네. 1번.
두 번째, 이 새끼가 내려오면 됩니다. 2번. 그러면 도선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석이 역할을 하니까 이 자석에 가까워지는 걸 찾으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플러스 Y. 이걸 뭐라고 해? 마이너스 Y. 이때 얘네들 마이너스 X 플러스 X 해봤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 그렇죠? 자, 그래서 도선의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전류 세기를 증가시키다. 이것도 되네요. 이것도 되네. 그러면 요게 더 커지겠지. 자, 그다음 직선 도선을 플러스 Y 방향이죠. 원형 도선을 마이너스 Y 방향이죠. 정답은 기억만. 1번. 웬 별표? 웬 별표? 이게 어려웠제요? 별표가 아닌데. 자, 19번. 아니다. 17번부터 해도 되겠다. 7번. 자,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녀석이 반시계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N극이 내려가겠지? 그럼 이 새끼는 N극을 하지마 S. 그 다음에 S극이 올라가겠지? S극을 하지마 N극. 끝났죠? 그러면 여기 N극, 여기 오른쪽 S극. 왼쪽 N극, 오른쪽 S극. 전류 방향이 똑같겠다. 왜? 가문 방향이 똑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흐르니까 얘는 A입니다. 됐죠?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역시 이것도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래서 A. 정답은 AA. 자, 19번입니다. 19번은 그림 잘 봐라. 여기는 확실하게 점선이 있지. 점선 없지. 바깥쪽, 안쪽. 됐습니까? 되니? 그래서 저거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이야. 요렇게 있고요. 현재 여기 요렇게 있고 이 그림이야, 이 그림. 이거야, 이거. 이게 바깥쪽, 여기가 이쪽. 됐니? 그림에 잘 보면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또로로로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가 무슨 극 돼야 돼? 오른쪽이 N극 돼야 되고 왼쪽이 S극 돼야 돼.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스쳐 지나갑니다. B가 왼쪽에 있을 때야. B가 왼쪽에 있으면 잘 봐. 현재 여기가 S극 되니까 요 내부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녀석이 1개, 3개, 5개, 7개 이런 식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요 입장에서는 오른쪽 자기력선이 증가하니까 왼쪽 자기력선이 생겨야 되지. 그래서 왼쪽 자기력선이 이렇게 생기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서 바로 왼쪽으로冲력이 존재할 거야. 자, 이번에는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나가는 자기력선이 처음에 7개였어? 5개야? 3개야? 하나야. 그럼 요 내부에는 오른쪽 자기력선이 증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똑같이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극 됩니까? 여기가 S, 여기가 N극 되면서 여기는 인력이 존재할 거야. 끝났죠? 자, 통과하기 직전 A하고 B 사이에는 서로 미는 거 맞죠? 미는 거. 자, 그 다음 통과한 직후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하고 같다. B의 속력이 클수록 시간당 자속 변화가 크니까 유도전류의 최대값이 커진다. 빙고. 정답은 기억되고 3번. 자, 전자기 유도의 이용은 전부 역학적 에너지 일부가 뭘로 바뀌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다? 여기 있는 발전기가 있다. 발전기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는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기적으로 바뀐다. 교류 전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전류는 무조건 볼 것 없어 AC야. 됐죠? 저기다 팔자 붙이면 안 돼요. 맞니? 자, 그래서 시작 한번 해보자.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된 상태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떡떡떡떡떡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면적이 어떻게 돼요? 커지고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편의상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 B라고 하고 여기 C라고 하고 여기 D라고 할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면적이 커지니까 이 A, B, C, D 면적이 커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속이 증가.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내부에는 왼쪽으로 전류가
왼쪽으로 자기력 선수기 생기게 하면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럼 왼쪽으로 흐르려면 이렇게 되면 되지.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전류가 지금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현재 이게 언제까지 흘러? 이게 언제까지 흘러? 똑똑똑똑똑 딱 여기까지 될 때. 그다음 이 상태에서 넘어갑니다. 딱딱딱딱딱. 됐어? 되니? 자 이제 잘 봐라. 선생님 손 가지고 갈게 귀찮아서. 자 현재 선생님이 엄지 손가락에 있는 게 A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전류가 어떻게 흐르고 있어?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 이 상태에서 딱딱딱딱딱딱 여기까지. 그다음 이 상태에서 넘어가면 이제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그럼 오른쪽으로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기 감소하지. 그럼 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오른쪽으로 생기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많이 생기게끔 생겨야지.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많이 생기니까 오른쪽으로 많이 생기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잘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있어. 그치? 여기에서는 어느 쪽으로 생겼어? A에서 B로 생겼다. 뭐라고? A에서 B. 그 다음에 여기서 생기면 거꾸로 생겨야 되죠. B에서 A다. 그럼 여기를 플러스라면 이건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지. 야, 문제는 됐어? 선생님 손이 좀 힘든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A, B 땅 그 상태에서 넘어갔어. 이렇게. 그러면 잘 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 뭐야? 0이죠. 0. 전류색이 0. 그치? 0 됐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른쪽 자기력 손속이 작아서서 이것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 이렇게 넘어가는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180도 됐습니다. 그 다음 180 넘어서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 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그립니다.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가 됐어. 그러면 잘 봐. A하고 B가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로 가 있네. 이게 A고 B고 C고 D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가는 자기력선이 증가하지.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게 증가하니까 요 내부에서는 왼쪽으로 가게끔 생겨야겠지. 그럼 왼쪽으로 가게 생기려면 이렇게 흘러야 되지. BA 똑같죠. 맞아? 그럼 여기 B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겠니? AB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알려줬어. 알려줬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전기이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다시 0이고 플러스고 마이너스에서 여기는 최대값 여기는 플러스의 최대값. 맞죠? 어제 그렸던 그래프를 해석만 한 거예요.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에서. 그 다음 이걸 보면 또 우린 자속 변화도 눈치챌 수 있지. 전류 방향하고 자속은 반대라고 했잖아. 하나는 코사인이고 하나는 사인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현재 요 녀석이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게 0이지. 자속 0. 그럼 요렇게 있는 녀석이 땅땅땅땅땅 딱 이렇게 돼서 여기 전류가 0인 구간 자속 최대. 됐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자, 그러면 1번.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 맞아요. 그래서 일부가 전환되기 때문에 역학세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입니다.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 맞아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선소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계속 변화하는 거죠. 증가는 아니죠.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식. 시간에 따라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다. 맞습니다. 전류를 얻기 위해서 코일을 계속 회전시켜주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로 뭔 얘기야? 요거를 누가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수력 발전.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요. 풍력 발전. 그치? 핵 분열에 의해서 물을 끓여 물 가지고 수증기 가지고 이걸 돌려 터빈을 돌려 이게 바로 원자력 발전. 근데 웃기지 않아? 그 막대한 에너지 가지고 겨우 물 끓여요. 뭐처럼 핵융합이건 핵분열이건 그 막대한 에너지 가지고 뭐 한다? 물 끓인다. 그런 다음에 물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 가지고 뭐를 한다? 바로 발전기 돌리는 거야.
그치? 고작 한다는 게 물 끓이는 겁니다. 물 대신에 딴 거 없을까? 딴 거 있으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긴 끝났고요. 오른쪽 22번입니다. 이거는 1차 코일이 2에서 여기가 교류가 흐르니까 N극, S극, S극, N극 계속 왔다 갔다 바뀌지. 그러면 여기는 2차 코일 B에서 바로 자속 변화가 생기잖아. 시간에 따라 자속 변화. 그러면 유도 전류가 생겨 안 생겨? 생기니까 충전되겠지. 근데 요새는 이게 겁나 빠르죠. 고속 무석은 충전도 됩니다. 새로 나온 건 뭐 45W짜리. 엄청나게 빠른 거야. 엄청나게. 근데 단점은 뭐라고? 뜨거워. 뜨거우기 때문에 아마 내구성이 별로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지난번 핸드폰 망가진 이후로 고속 충전 안 해요. 아니 무선 충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냥 똥꼬에 툭 찔러. 니들처럼 똥꼬 깊숙하게. 자, 1번 A에 흐르는 전류는 주기적으로 변한다. 맞죠? B에 흐르는 내부의 통과는 자기장 방향은 일정하다라고 해서 아니 변화하죠.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B에 유도되는 전류가 세진다. 그러니까 빠르게 충전되겠죠. 정답은 기억 디귿 3번. 자, 그 다음 23번부터 볼게요. 자, 이거 다이나믹 마이크입니다. 소리 때문에, 공기의 진동 때문에 요 진동판이 진동을 해. 이 진동판이 진동하면서 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얘가 내려가는 것부터 할게요. 내려가는 거. 내려가게 돼서 이 자석 윗면이 예를 들어서 N극이고 얘가 S극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얘는 N극이 다가오는 거하고 똑같잖아. 그럼 못 다가오게끔 이렇게 유도조리가 흐르겠지. 그래서 여기가 아래가 N극 되고 위에가 얘가 S극이 되게끔 유도조리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됐죠? 자, 1번 자석의 윗면은 N극입니다. 코일과 자석 사이에는 서로 미는 힘 맞죠? N과 N. 그래서 이걸 미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맞아? 그 다음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신호로 변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전기신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기유도. 그럼 얘들아 전기신호를 소리로 바꾸는 건 뭐냐? 응? 스포티파이? 스피커. 그치? 나는 스포티파이를 쓰죠. 아유? 너는 근데 내가 뭐라 하지? 부정 의문문인가? 뭐라 하지? 이거 뭐라 하잖아. 안치유? 아유? 뭐 이거 있잖아. 문법 다 까먹어가지고 그거 뭐라 하지? 부정 의문문이라고 하냐? 너 문법 하나도 모르는구나. 아 영어로 알아? 수능은 안 나와도 옛날에 배웠잖아. 초등학교 때? 대박이다. 초등학교 때 배웠어? 나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내 얘기 안 했어? 나는 영어라는 거를 중학교 때 처음 접해본 사람이야. 너희 엄빠 세대에는 중학교 1학년 때가 영어를 배운 시대야. 나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동네 누나한테 과외를 받았었지. 과외 시간에 뭐 했을까? A, B, C, D, E, F, G 이거 배웠지. 대문자, 소문자. 그치? 단어 시험 문다 해가지고 A, P, P, L, E, 애플. 그치? L, I, O, N, 라이언. 그치? 왜? 니들 처음 배울 때 그렇게 안 했어? 했을 거 아니야? 그래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겨울방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2월 달이 돼가지고 이제 졸업식 앞두기 전에 며칠 학교 나가잖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방학 때 뭐 했냐?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영어 공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야. 자랑스럽게 나는 영어 공부했지 그러면서 했더니 우리 반에서 공부 더럽게 못하는 새끼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이러는 거야. 오 영어 그렇지? 그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야 너 그럼 MORNING가 뭔지 알아? 이 새끼 모르네 이것이. MORNING. 순간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어. 사실 앞에가 잘렸는데 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PPLE가 뭔지 알아? 사과. 그렇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물어보니까 걔가 또 뭐라고 대답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한번 대답 못하고 하니까 갑자기 얘가 급 발진해 가서 너 그러면 MORNING가 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지? 나 어떻게 했을까? 몰랐어. MORNING가 뭔지 몰랐어. 진짜 새하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공부 더럽게 못했던, 그치? 잘하려고 노력만 했던, 노력도 안 했던, 그치? 그 자식이 영어가 너에게 거짓말이네.
개빡쳤어. 진짜 개빡쳤어. 개빡치고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빡. 그치? 그때부터 뭐야? 영어 단어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영어 단어만 겁나 공부했어. 집에 가서 영어 단어만 겁나 공부해가지고 이제 걔만 보면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뭐뭐 알아? 뭐 GUITAR 알아? 뭐 이런 식. 그치? 그러더니 결국 나 이거 뭔지 알아? 나중에 할 때 몰라. 그건 내가 모르지. 그치? 그 새끼는 이제 포기하고 나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계속 공부해. 그리고 예전에는요 선생님 때는 그 영어 교과서에 보면 밑에 단어가 나오는 거 알지?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뭐 무슨 단어 있는 그거까지 다 외우고 그랬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더라. 학교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 독학을 한 거죠. 영어 자습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하다 보니까 단점이 뭐였냐? 학교 시험은 잘 보는데 학교 잘 보는데 모의고사를 봤거든 우리가. 난 중학교 때도 모의고사를 보는 세대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기 때문에 전국 모의고사에서 전국 수학자 다 나오고 그걸 했는데 젠장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아? 전국 모의고사 보면 80점도 못 맞아. 개빡치는 거야. 난 학교 시험 보면 하나 틀리거나 다 맞거나 하는데 왜 80점도 못 맞을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 생전 처음 보는 문장들, 지문들 하나도 몰라. 문법 하나도 몰라. 어유 그랬는데 우리 반에 어떤 놈을 딱 봤더니 그 자식은 학교 시험은 개 못 봐. 근데 겁나 잘 보는 거야. 모의고사 보면 100점 맞는 거야. 우와 저게 진정한 실력인데. 또 어떻게 공부했냐 하니까 학원 다닌대. 거기 무슨 학원이야? 그러니까 무슨 학원이래. 그래? 나도 가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의 청춘 사업은 시작됐죠. 응? 새로운 청춘의 빛이 내려온 거죠. 알겠어? 마치 걔 노래 누구지? 하이키 노래 뭐지? 여름이었단가? 모르냐? 요새 새로 나온 노래 있잖아. 너 알아? 그 노래 봐. 여름이었다가 맞냐? 맞냐? 하여튼 그 노래가 딱 배경에 어울릴 만한 그런 로맨스적인 뭐 느낌적인 느낌 그런 상이 계속 발견된 거야. 왜? 거기 보면은 여중 애들 많았거든. 여중 애들 많아. 난 남중 출신이잖아. 그치? 새로운 만남의 장. 그치? 진짜 맨날 칙칙한 애들 막 이렇게 시큼한 애들만 보다가 딱 가니까 우와. 그치? 그때부터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하고 안경도 쓰면 똘똘해 보인다고 그때부터 안경 쓰기 시작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실력이 진짜 거짓말하고 일취월장하고 올라가는 거야. 와 진짜 일취월장 올라가지고 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과 다 끝내놔가지고 응? 다 끝내가지고 할 게 없었어 영어는. 진짜 영어는 할 거 없어. 나 참고적으로 수능 영어는 다 만점이야. 시간 20분 남아가지고 잤어. 마지막 시간. 그랬던 기억이. 나 수능 겁나 잘 봤어. 겁나까지는 아니다. 실제는 원래는 더 잘 나올 수 있었는데 몰랐는데 불수능이었어. 내가 불수능이었어. 불수능. 그걸 몰랐지 나는. 그래서 내가 내 성격 중에 내가 되게 안 좋은 성격이 뭐였냐면 이거거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은 그것만 풀어. 넘어가야 되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왜 나처럼 된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그게 안 되는 거야. 고집이 있어가지고 똥고집이 있어가지고 그거 풀어야 돼. 무조건 풀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그 문제 하나 막혀가지고 뒤에 못 푼 게 많은 거야. 그거 다 찍었어. 그래서 수학 수리 능력 1이었거든. 수리 1에서 점수가 10몇 점이 날라갔어. 10몇 점이. 내가 원래 풀면은 우리는 40점 만점이었거든. 40점 만점에 30 몇 점대를 맞았거든. 30 뭐 잘 보면 38, 못 보면 36 이렇게 했었는데 개망했어. 10몇 점이 날아간 거야. 30점도 못 맞았을 거야. 근데 내가 언어를 젬병이었단 말이야. 언어 완전 젬병이었거든. 언어에서 점수를 와장창 받았지. 그 다음에 내가 못했던 거 얘기해. 사탐. 나는 저기 다 봤어요. 물화생지 다 보고 한국지리 뭐 이런 거 다 봤어. 그래서 다 합해서 200점 만점이야. 200점 만점. 그러니까 외국어는 일단 다 맞추고 하나 틀리면 다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어차피 사탐 버리는 거 좀 있고 버리는 거 좀 있어. 버리는 거. 못하는 거 있잖아. 내가 한국지리 다 몰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거 버릴 거 버리고 수학에서 점수 좀 얻고 국어를 얼마큼 안 틀리느냐. 이게 나의 전략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160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이게 목표였단 말이야. 이게 160점을 넘어가지고 170점에 가깝게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괜찮은 데를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웬걸 점수가 10점이 확 내려간 거지. 수학에서. 수리에서 확 좀 내려가니까 아씨 됐다 했는데 언어에서 확 올라간 거야. 나 언어 듣기도 틀렸었거든. 수능은 다 맞아버렸어 듣기를. 긴장되니까 잘 들리더라. 진짜. 그래가지고 160대 초반이 나왔어.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있었어. 국어 듣기 평가가 있어. 지금은 없겠지. 있었냐? 몰라? 우리는 언어 영어 듣기도 있고 다 있었어. 우리 때는. 96년도 수능 2회차야. 우리 때부터 한 번. 그 다음에 웃긴 거 알려줄까? 그 다음에 우리 그걸 가지고 이 점수 가지고 학교 내신 15등급이었거든. 그거하고 두 개를 합해서 15등급까지 있었어. 잠깐만 15등급 맞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게 등급이 있어서 그걸 합해가지고서 먼저 넣는 게 있어. 수시처럼. 그 특차라고. 난 본고사 보기 싫어가지고 특차로도 합격했지. 근데 특차 합격은 수시하고 똑같아. 먼저 합격하면 딴 데 못 가. 무조건 해. 안 그러면 재수해. 수시도 마찬가지야. 수시 납치하고 똑같아. 아니면 그거 하면은 일단 만약에 이제 특차를 안 쓰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본고사를 봐야 돼. 먼저 넣었잖아. 1차 합격. 그 다음에 학교끼리 모여. 자, 우리 학교는 국영수를 볼 겁니다. 국영수. 가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본고사 준비도 했어. 진짜 본고사 준비. 본고사 준비하면 수학 뭐 8문제, 4문제. 그다음 푸는 시간 2시간. 엄청 어려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봤던 게 일본 본고사, 모의고사 뭐 이런 거 있어. 본고사 그러니까 번역본 막 이런 거. 학교 선생님도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 그렇게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려. 1시간 걸려. 진짜 이 본고사 세대가 선생님 때 잠깐 그다음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세대 70몇 년도 그때 한 번 있었어. 니네 본고사 문제는 못 풀어? 야, 본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내 정석 아니 혹시? 정석이 기본이 있고요. 실력이 있고요. 실력 정석은 본고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의 기본 마지노선이야. 그거 말고 그 위에가 뭐가 있었냐면 해법 수학이라고 있었어. 이게 블랙라벨 정도야. 그 정도는 풀어야지 본고사 모의고사를 할 수 있는 기본기가 완성됐다. 요 정도. 좀 더 해야 돼. 진짜 환장합니다. 니네 만약에 4문제 가지고 2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봐.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해. 자다가 졸 수도 있고 불제 풀다가 졸 수도 있어. 으차! 아이쿠 졸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난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안전빵으로 넣었지. 안전빵으로 넣었어. 안전빵으로 넣은 게 물리학과예요. 물리학과에 화학과 넣었으면 존댓 뻔해서 떨어졌어. 왜? 화학과 넣었으면 떨어질 뻔했다니까. 응? 그랬어.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 점수로 충북대 의대 들어갔어. 그 당시에. 근데 나는 의사하고 전혀 소득이 안 맞아. 나 피를 평안을 살아갑니다. 응? 그래서 안 가길 잘했지. 물론 억지로 누가 가라고 한다면 갔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몰래 엄마 아빠 몰래 특차를 넣어가지고 나중에 욕이란 욕은 겁나 먹었지. 겁나 먹었어. 혼자 막 지금도 욕해요. 지가 혼자 넣었다고. 보통 학교 가면은 원서 본역 상의했니? 네. 난 부반장이었잖아. 네. 설마 거짓말하려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네. 그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21번 볼게요. 입구에서 P까지 운동하는 동안이라고 해서 입구에서 P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렇지? 자, 자석의 가속도의 방향은 위쪽이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야, 자석의 가속도 방향이 위로 가겠지. 이건 아래쪽이죠. 무조건 아래쪽이죠. 그 다음 P에서 Q까지 자석에 작용하는 R자이면 0이다. 그랬어. P에서 Q까지 작용하는 R자이면 0이다. 자, 지금 현재 문제 보니까 여기 써있네. 중심축창에 여기 P에서 Q까지 등속도 운동을 하였다라고 돼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무슨 운동?
등속도. 등속도라는 얘기는 가속수가 0. 가속수가 0이면 R자임이 0. 맞네요. 자, 그 다음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 작다. 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잖아. 그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해 있잖아. 당연한 거죠. 그래서 Q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 맞네. 정답 니은디귿 4번. 자, 그 다음 24번. 전자기 요도를 이용한 장치 중 자석 없이 코일만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 자석 없는 거 인덕션 레인지 금속 탐지기 전자기차 중에 이 새끼는 자석이 있죠. 정답. 이런 건 질문이 아니야. 이런 거는 못 내가 틀렸어? 어우 나 이런 것도 못해서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아니죠. 이거 못 틀려도 돼. 안 나와. 이런 거 내면 진짜 아우 낼 게 얼마나 없었을까. 그지? 자, 그 다음 실력업입니다. 내가 볼 때 실력 다운받던데. 자, 1번. 자,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없다면 얜 영원히 단진동할 거야. 그렇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운동 단진동 하는 거하고 비슷한 운동이다. 그래서 단진자라고 부릅니다. 알겠니? 그런데 여기 뭐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코일이 있지. 그럼 코일이 크게 반띵해서 올 때하고 갈 때하고 틀려. 올 때는 못 오게끔 이 새끼 에너지 뽑아먹고 갈 때는 여기로 가서는 못 가게끔 이 새끼 이 자석의 에너지를 뽑아먹겠지. 그래서 얘는 처음에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점점 폭이 줄어서 멈춥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가 계속 손실되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N극이라고 할게. 여기가 S극. 그럼 요 입장에서 뭐가 돼? N극이 오는 거잖아. N극이 못 오게끔 여기가 N극 되고 여기가 S극 돼야 되죠. 그렇지? 그래서 저리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가 여기로 가서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야, 이번엔 멀어지는 거니까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가 S가 되고 여기가 N이 될 거야. 맞죠? 이런 식으로 계속 에너지 뽑아온다고. 됐지? 그때 처음에는 폭이 내려오는 폭이 컸기 때문에 유도 조절가 세겠지. 나중에는 점점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도 조절 세기는 점점 감소. 됐음? 자석은 일정한 진폭으로 계속 진동한다. 땡. 진폭이 줄어들죠. 진폭은 A라고 쓴단다. A가 감소해. 자, 그다음 검육의 바늘이 가리키는 최대값은 일정하다? 아니. 최대값은 점점 감소하겠죠. 그 다음 검육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코일에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가 서로 반대이다. 빙고. 정답 2번. 자, 3번입니다.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요거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됐어? 그런데 이거를 한 번 더 쓰면요. 마이너스는 버린다. 그치? 요것도 1이니까 버려. 그럼 우리는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죠. 델타 T분의 델타 BS라고. 그때 오른쪽 그래프 봐봐. 뭐만 바뀌었니?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뀌었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B가 바뀌고 면적 변화는 없는 건데 스위치에 따라서 면적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 됐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요 델타 T분의 델타 B가 뭐에 해당돼? 기울기에 해당되죠. 됐죠? 기울기. 자, 그럼 지금부터 볼게. 0에서 2t까지는 2t 제로까지 여기까지는 A에 연결했대. 그럼 A에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는 거지. 그럼 면적이 L. 그치? 세로는 똑같잖아. 그 다음 2t부터 4t 제로까지는 B에 연결했대. 그럼 여기다 연결하는 거니까 가로만 2배로 늘어났지. 그럼 면적 2배니까 요 새끼가 1대2네요.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 시간에 따른 자기장 세기 변화. 그럼 이거 봐봐. 이거는요. 요 시간은 2 똑같고 x축은 똑같은데 y축이 2대 1이죠. 됐어?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되죠.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보자. t0일 때 아래 흐르는 이라고 했어. 자, t0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I0라고 했어. 이게 뭐라고? I0. 됐어? 그럼 요거는 요 기울기니까 플러스 2가 I0라면 그럼 마이너스 1은 얼마에 해당돼? 2대 1이니까 2분의 I0가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방향도 한번 따져보자.
자, 방향을 따져보면은요. 우리 지금 현재 보시면 어차피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하면 뭐가 돼? 들들반이지. 그쵸? 맞지?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녀석이 세지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들어가는 녀석이 세지기 때문에 나오는 녀석이 생겨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생긴다? 반시계 방향이 생길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여기다 연결했습니다. 이거 지운다. 근데 들어가는 게 감소한대. 그럼 내부에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겠지? 맞아? 그럼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겨야 되니까 얘는 무슨 방향이 생겨? 시계 방향이 생기겠지. 근데 사실 이거는요. 봐봐.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유도전류 반대. 그치? 그래서 유도전류는 반대고요. 자기장 세기는 T0일 때가 I0니까 여기는 2분의 I0가 됩니다. 정답 2번. 됐지? 잠깐만. 아니구나. 요 S를 고려 안 했군요. S를 고려 안 했군요. 여기가 얼마야? 2대1. 그럼 얼마야 이거? 이거 얼마야? 1대1. 1대1이네. 그럼 I0지. I0죠. 잘못했어. 이렇게 되고 여기도 I0. 왜 I0예요? 전류 세기는 자기장 세기 변화는 2대1이지만 이게 2대1이지만 면적 변화가 1대2잖아. 2 곱하기 1, 1 곱하기 2니까 여기가 I0이면 여기도 I0다. 됐죠?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돼 있어. 자, 막대도색의 A쪽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뭐라고 나와 있냐? 불이 켜졌다라고 나와 있네. 그럼 불이 켜지려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지. 순방향. 그치? 그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N극이고요.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N극, S극 찾았으니까 막대자석이 오른쪽 가서 여기가 S극이 됐다? 그치? 그럼 여기가 무슨 극이었다는 얘기야? N극. 여기 무슨 극? S극. 못 가게 인력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끝났네? 막대자석의 A는 N극이다? 맞아요. 코일과 막대자석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존재해야 되죠. 막대자석을 코일에 가까워지게 하면 이렇게 써. 그럼 N극이 쭉 오면 여기 NS. NS가 되면 전류가 아래로 위로. 그럼 역방향 안 흐른다. 빙고. 정답은 기억디귿. 3번. 자, 이제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V는 마이너스 BLV로 문제 풀면 돼. 근데 안 바뀌는 게 있고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자, 안 바뀌는 거 뭡니까? 일정한 속도 V 안 바뀌어요. 그럼 또 안 바뀌는 거, 요 L의 길이도 안 바뀌어요. 그럼 바뀌는 거 뭐야? 이게 1대2죠. 1대2. 근데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여기선 V인데 여기선 V, 여긴 2V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됐어? 그건 생각 잘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영역 1번과 2번을 따로따로 한 다음에 합해라. 맞아? 자, 그럼 영역 1번부터 보자. 뭐야 이거? 들들반. 맞죠? 그럼 들들반이기 때문에 반시계야. 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뭐 하라는 거 없었죠? 그럼 마이너스 I라고 할 거야 그냥.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1번에서 들어갈 때가 마이너스 I면 나올 때는 뭐가 돼? 플러스 I예요. 자, 이제 영역 2번으로 합니다. 영역 2번으로 하면 들들반인데 2B잖아. 2B니까 2배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I.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플러스 2I. 맞니? 그럼 이제 합치면 끝나죠? 합치면 여기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I. 자, 다 더해봐. 얼마 나와? 시그마 I는 0 나오죠. 됐났죠? 자, 1번. 유도적의 방향은 P가 A를 지날 때와 B를 지날 때가 마이너스가 똑같네요. 그치? 유도적의 세기는 P가 C를 지날 때가 A를 지날 때에 1대 1대 2. 2배 맞네요. 자, 자기력의 방향은 무조건 왼쪽, 무조건 왼쪽, 무조건 왼쪽이죠. 맞잖아. 됐어? P가 B를 지날 때와 C를 지날 때 다 똑같죠. 야,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잖아. 운동방향의 반대쪽이라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 4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잘 봐. 해설지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좀 해. 굉장히 빨리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전자기도 파트 이거 제대로만 공부해 놓으면 이런 것들을 딴 나머지 애들이 2, 3분 막 3, 4분 걸릴 때 니들은 1분 이내에 다 끝내버리고 그치? 그런 다음에 나머지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괜찮잖아. 됐냐? 끝.